안녕하세요, 류영섭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영화, 지난 금요일 개봉한 하정우의 신작 하이제킹입니다. 사실 작년부터 하정우 배우의 영화가 계속해서 개봉하고 있거든요. 비공식 작전부터 해서 1947 보스톤, 그리고 이번 하이제킹까지. 제가 또 하정우 팬이라서 그동안 나온 영화들 다 봤는데, 최근 하정우 영화의 특징은 정말 그냥 그래요. 재미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재밌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난, 평범하다 라는 게 하정우 영화의 특징인 것 같은데, 솔직히 하정우 그 자체는 변한 게 없어요. 그냥 영화들이 요즘 시대에 좀 안 맞는다, 좀 올드하다는 인상을 풍기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이제킹 이 영화도 역시 뭐 트렌디함과는 거리가 좀 멀고요. 전형적인 한국 재난 영화, 그러니까 뭐 위기가 발생하고, 그리고 어떤 인물의 뭐 구구절절한 사연 나오고, 이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감동적인 느낌 주는 거, 전형적인 한국 영화의 패턴 그대로 답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여기에 심파가 있었다면 요즘에는 심파는 또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은 있어. 자, 하이제킹 이 영화 손익분기점이 230만 명 정도고, 지난 주말 개봉 4일 만에 62만 명. 저는 굉장히 또 괜찮다고 보거든요. 사실 그 정도도 안 볼 줄 알았는데, 지금 인사이드 아웃이 굉장히 선전하는 가운데 이 하이제킹이 개봉했는데, 그래도 62만 명이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에 뭐 또 핸섬 가이즈 같은 코미디 영화가 개봉하면 또 이게 많이 분산될 것 같긴 하지만, 글쎄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하도 입소문을 타가지고 역주행하는 영화가 많아서 이 영화 역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영화가 70년대 이제 항공기 납치 미수 사건을 각색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이야기 자체는 뭐 짜임새가 있어요. 문제는 이미 꼬꼬무에서 다 봤어요. 심지어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꼬꼬무에서 봤는데 굳이 영화관에서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했어. 그리고 실제 사건을 뭐 아시거나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사건이 영화보다 더 극적이야. 그래서 약간 꼬꼬무에서 봤는데 끝이야. 더 이상의 궁금증이 생기지 않는다는 게 이 영화의 조금 아쉬운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영화 스토리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화는 1969년 YS-11기 납북 사건, 그거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걸 간략하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제킹의 이야기가 되는 1971년 대한항공 F-27 항공기 납치 미수 사건을 다루게 되는데, 저는 이 영화의 접근법이 또 마음에 든 게, 사실 단순히 그 1971년 대한항공 납북 미수 사건만 다룬 게 아니고, 그 전에 69년 YS-11기를 다룬다는 게 사실 조금 괜찮았습니다. 왜냐면 두 사건 모두 사실 우리 국민들에게 잊혀진 지 오래된 사건이거든요. 게다가 YS-11기 같은 경우는 북한에 끌려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그 사람들이 지금 북한에 생존해 있고, 그 사람들의 가족들, 피해자들이 한국에 또 생존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가 그런 것들을 다 잊은 상태에서 이 영화가 그것들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는 그런 거는 뭐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영화는 어떤가? 비행기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사실 우리는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냐면 몇 년 전에 비상선언이라는 영화에서 한번 호되게 당했거든요. 그래서 하이제킹 역시 비행기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쉽사리 볼 수 없는 소재이기 때문에 조금 두려운 거야. 야, 비상선언 같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저도 사실 좀 보기가 좀 주저했어요. 근데 비행기 씬이 생각보다 박진감 넘치고 재밌습니다. 막 약간 쫄깃쫄깃함이 있어요. 탑건까지 비교할 건 아니지만 이 감독님이 탑건을 굉장히 재밌게 봤나 봐. 그래서 약간 K 탑건 같은 느낌도 솔직히 좀 풍기긴 해요. 그리고 CG 같은 경우는 솔직히 대단히 어색합니다. 약간 게임 같아요. 특히 이제 약간 프레임 드랍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 같은 CG가 나오긴 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고, 항공기를, 그러니까 여객기를 전투기 몰듯이 조종하는 씬이 있거든요. 저는 좀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했는데, 영화적인 재미는 충분히 있으니까 뭐 만족하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화 초반부터 비행기에서 폭탄이 터지면서 테러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긴장감을 초반부터 유지한 상태로 쭉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폭탄에 의해서 꼬꾸라지는 것도 꽤 실감나고, 여기서 막 이제 승객들이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막 생동감 넘치고,
또 북한으로 가라는 테러범의 요구에 이 승객들이나 항공기를 운전하는 뭐 기장, 부기장의 그런 심리적인 뭔가 술렁거리는 모습들, 이런 것도 사실 대단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승객 중에 한 사람은 자기는 북한에 가면 안 된다, 한국전쟁 때 경찰에 해가지고 북한에 가면 끝장난다,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이제 사회상을 또 알 수 있는 뭐 대사들도 저는 굉장히 좋았고, 또 북한에 가면 본인 신분에 의해서 못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신분증 같은 거를 다 찢어버리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시대를 반영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또 저는 굉장히 좋았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초반부터 폭탄이 터지면서, 그러니까 초반부터 임팩트 있는 장면이 시작되면서 굵직한 사건이 발생하니까 이거 앞으로는 이거보다 더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극적인 사건이 나오지 않으면 영화가 좀 심심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문제가 초반부터 긴장감을 갖고 시작하는 건 좋은데 끝에 가면 갈수록 그 긴장감이 점점 풀어지고 약간 루즈해진다는 게 저는 조금 많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테러범이 요구하는 것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비행기를 북한으로 돌려라. 그래서 물론 중간중간에 뭐 이런 뭐 여러 사건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뭐 인상적이거나 뭐 극적인 느낌은 사실 좀 덜하지 않았나. 그래서 영화가 가면 갈수록 힘을 잃고, 그러니까 동력을 잃고 조금 지루함에 빠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다행히도 이런 영화들은 필연적으로 심파가 나오기 마련인데 심파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심판 없고 오히려 감동적으로 끝나요. 솔직히 저 역시도 약간 눈물이 약간 글썽이기도 했고, 실제로 영화관에서 우시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억지로 눈물을 뽑아낸다기보다도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흐르는 그런 연출이 꽤나 인상적이고, 근데 마지막에 우리나라 영화 특징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이제 진짜 마지막 클라이막스야. 슬로우를 걸고 느려지면서 배우들 얼굴 클로즈업 잡고 약간 감동적인 부분을 의도적으로 연출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조금 좀 질질 끈다고 생각됐어요. 너무 질질 끄니까 그냥 깔끔하게 감동 받을 수 있는데 너무 그냥 질질 끈다, 지루하다 라는 부분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들의 뭐 연기력 말할 필요가 있나 싶지만 하정우는 이제 그 본인이 그냥 잘하는 거 하는 느낌이었고, 다만 여기서 하정우 특유의 그 툴툴거림 이런 것들이 일절 없고 그냥 담백하게, 대사도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그냥 담백한 연기를 보여줬고, 저는 오히려 이 빌런의 여진구 연기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사실 빌런을 다루는 방식이 어쩌면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어요.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하이제킹의 빌런, 그러니까 여진구가 뭐 사이코라던가 단순히 살인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납치한 게 아니고 본인이 북한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한 거란 말이에요. 테러를 저지른 건데, 여진구의 친형이 한국전쟁 때 북한군 장교였고 심지어 현재는 북한에 살고 있어요. 문제는 남아있는 어머니와 자신이 그 형 때문에 연좌제로 계속해서 막 고통을 받는 거야. 막 괴롭힘 당하고. 그래서 이 영화가 단순히 테러범을 나쁜 놈이다, 살인범이다 이렇게 매도한다기보다도 그 빌런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서사를 또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빌런을 뭐 테러범을,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사람을 옹호할 필요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알 필요가 있냐라는 또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이 영화가 그 당시의 시대상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 북한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또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경찰이 와가지고 너 북한에 있는 형이랑 뭐 연락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괜히 트집을 잡고, 또 이 여진구가 공부를 되게 잘했는데 너 같은 애가 학교에서 1등하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또 학교에서 굉장히 또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들이 회상하는 장면으로 나오거든요. 이 여진구의 서사를 풀어내는 것도 뭐 약간 감정적으로 풀어내기보다도 약간 자연스럽게 또 풀어내는 거, 이런 것도 저는 또 마음에 들었는데, 그래서 이 여진구의 마음, 그러니까 빌런의 마음을 좀 읽어나가는 것도 영화를 즐기는 데 있어서 하나의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영화가 테러범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테러범을 옹호하는 것도 절대 아니고, 그냥 그 당시 우리 사회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대우를 했는가에 대한
거를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줄 뿐이에요. 판단은 개인의 그 신념에 따라서, 개인이 갖고 있는 이념에 따라서 그냥 다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정우 신작 하이제킹 이야기였는데, 솔직히 이 영화가 뭐 재미없진 않아요. 재밌어요. 나름 재밌는 편이고, 어느 정도 긴장감도 있고 감동도 있고 또 볼거리도 있고 배우들 연기 역시 좋고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만약에 모르셨다면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 뭐 꼬꼬무라던가 나무위키에서 읽지 마시고 그냥 가서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영화 보면 이 실제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 사건이 영화보다 더 극적이었고 더 재밌었다. 그래서 영화가 실제 사건을 담았지만 각색을 한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줬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영화적인 연출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좀 지루하지 않았나. 영화도 근데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저는 지루하다고 느꼈을 정도면 여기저기 살을 붙인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 영화가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보다도 중장년층들에게 또 약간 어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중장년층들이 좋아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나름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또 70년대를 직접 살았던 분들에게는 어쩌면 그때 그 당시를 다시금 떠올릴 수 있는 뭐 영화라는 점에서 뭐 약간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요즘 또 북한과의 관계가 약간 또 안 좋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거 보면서 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 대단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